아무래도 이제 야구 쪽은 이제 어깨 팔꿈치 그런 쪽이니까 여기 보면 이제 팔꿈치나 이제 어깨 예, 이 가동성 평가 예, 방법 뭐 이런 것도 여기 좀 예,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저도 예, 이게 일선의 어떤 투수 코치님, 저는 뭐 야수 코치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야수들도 사실 은근히 공 많이 던지니까요. 예, 이거 요 기법이 크게 그러니까 적은 투자를 통해서 사실 많은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예,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오른쪽 예, 왼쪽에 이제 맞습니다. 가동성을 좀 예, 평가해서 양쪽에 이제 예, 차이가 이제 굉장히 크게 되면 예, 좀 당분간 좀 공 던지는 거를 좀 내려놓고 그 부분에 어떤 좀 휴식이라든가 어떤 다른 훈련들을 통해 가지고 좀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들을 좀 여기 나와 있는 뭐 평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예. 일선에 그런 코치님들이 그런 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좀 예.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일단 엘보, 팔꿈치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팔꿈치는 이제 제일 많이 다치는 게 안쪽에 엘보의 안쪽에 이제 내측 측부인대하고 네. 그리고 이제 어린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제 바깥쪽에 이제 뼈 조각 생기는 네, 거 네. 요거 하고 그리고 팔을 요 뒤에 안쪽에 보면 또 불룩 튀어나와 있는 뼈의 안쪽 여기가 뼈가 살짝 자라갖고 부딪히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그 정도가 아마 제일 많을 건데요. 제일 좋은 건 엘보는 이렇게 팔을 쭉 폈을 때 이게 펴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완전히 네, 네. 좌우를 비교해서 볼 네. 필요가 있고요. 이게 네. 펴지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폈을 때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탁 했을 때 뒤에 아프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뒤쪽에요. 예. 뒤쪽에 아픈 친구들이 이게 있나 보죠. 예, 있어요. 음. 예, 그래서 후 내측 그 충돌 증후군 해갖고 음. 여기가 이제 뼈가 자라는데 이거의 원래 출발은 안쪽 인대입니다. 음. 안쪽 인대가 이렇게 공을 던지는 동작에서 이게 탁 벌어지는데 이때 여기 걸리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반복이 되면 인대가 잡아줘야 되는데 인대가 못 잡고 인대가 못 잡으면 근육이 더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스트레스가 뼈로 많이 갑니다. 그러면 뼈는 자극을 주면 자랍니다. 그래서 뼈 이렇게 왁구가 맞아서 탁 들어가야 되는데 자라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죠. 바깥쪽 네. 돌출되어 있는 부위끼리 그래서 아프게 됩니다. 그런 게 있고요. 아니면 뼈 조각이 여기 자라가지고 이 관절 안에 끼게 되면 아프게 돼요. 그게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학생들이 투수 중에 팔 다 못 펴고 이러고 굽히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대부분 OCD 해가지고 이게 박리성 응골염인데 그것도 문제가 안쪽 인대서부터 출발입니다. 이게 못 잡으면 뼈가 성장하는데 위에 뼈와 팔꿈치 아래 뼈의 단단함의 정도가 다르거든요. 어려서 태어났을 때 모두가 다 단단한 뼈는 아닌데 이게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단단해지는 과정을 거쳐요. 골화된다 그러는데 요 아랫뼈와 위에 뼈의 골화 속도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단단해지지 않았던 위쪽 뼈의 아랫부분, 바깥쪽에 여기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발은 안쪽 인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손목에 있는 이 굴곡근 이거 강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현재로서는 좋고요. 물론 좀 많이 안 하는 게 투구수를 좀 줄이는 게 제일 좋긴 하고요. 만약에 그런 방법에도 다칠 수밖에 없는 선수라면 이렇게 굴곡근 운동 그리고 이렇게 이쪽으로 손을 이렇게 갖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팔을 내린 상태에서 네. 그렇죠. 방망이 같은 걸 들고 요렇게 방망이 같은 거 들고 요렇게 꽉 쥐고서 이런 거 하면 요쪽을 따라서 근력 운동이 되거든요. 여기 근육하고 손목을 이렇게 굽히는 근육 요 두 개의 근육 그룹이 요 인대를 그나마 많이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 걸 좀 하면 낫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팔을 다 필 수 있느냐 엘보에서 이거 하나 보는 거. 네. 또 하나는 손을 이렇게 했을 때 어깨에 닿느냐. 네. 야 이거 안 닿는 선수들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대표님도 지금 이런 애들이 그리고 이런 예, 애들이 있어요. 이쪽 손 있어요. 던지면 이래. 예, 예. 예, 있어요. 예. 그럼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그리고 팔꿈치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팔을 한 30도 굽힌 상태에서 여기를 잡고 여기를 이쪽으로 이렇게 탁탁 해보면 이게 덜컹덜컹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내측 인대에 문제가 있겠구나. 예, 그런 걸 이제 의심할 수 있어요. 네. 어깨는 제가 두 가지만 딱 가르쳐 드릴게요. 네. 어깨는 가동 범위 평가하는데 가동 범위를 평가하기 전에 어깨 야구 선수들이 제일 많이 앓는 게 충돌 증후군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보면 선수들이 말 안 하고 숨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간혹. 그래서 뭐 하여튼 손을 반대쪽 어깨에 놓고 이렇게 올려보는 겁니다. 예, 이때 통증이 나오느냐 이러면 어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회전근개 이렇게 수술한 적이 있어서 아프네요. 아프죠. 예, 어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올라가. 그죠? 그리고 예, 아픈데 참고 하지 마십시오. 네, 확실히 다르다. 예. 네. 예, 다르죠. 네. 이게 간단하니까 어깨 그거 하나 하고 가동성 평가하는데 야구 선수의 어깨 가동성은 일반인과 달라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오른손잡이면 제가 이 손이 지금 오른손인데 이쪽은 요거밖에 안 돌아가는데 공을 안 던지는 쪽은 많이 돌아가요. 근데 밖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공을 던지는 쪽은 많이 돌아가는데 반대쪽은 안 돌아가요. 그런데 이 전체의 가동 범위를 이거를 더해 보면 내회전이라 그러고 외회전이라 그러는데 이 두 개의 합을 해 보면 똑같아요. 이렇게 됐는데도 이쪽은 이게 덜 가고 이게 많이 되고 던지는 쪽은 내회전이 별로 안 되고 외회전이 많이 가거든요. 두 개가 같으면 별 차이 안 나면 이거 정상입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요거 그러니까 좌우만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나는데 뭐 사람마다 조금은 다른데요. 대략 좌우의 차이가 25도 이상 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제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바닥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손에 주름이 있지 않습니까? 손목 주름. 네네. 여기에서부터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딱 측정을 해요. 자로. 네. 예, 이렇게 해서 뭐 연필 하나 정도 된다 그러면 엄지손을 이렇게 넣고서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여기서 준비 운동 안 하고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뒤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하면 네. 자, 이렇게 뒤로 하면 이 두 손 사이에 거리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 두 손 사이의 거리가 내 손바닥 길이의 1.5배 이상 벌어지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예. 진짜 학교에서도 그 코치님들이 조금만 그렇죠. 그냥 시간 투자만 하면 아주 그럼요. 빠르게 평가할 수 있는 아주 방법이에요. 간단하죠. 예. 그래서 손을 이렇게도 해보고 반대쪽도 해보고 그래서 1.5배 이상 손바닥 길이에 그러면 그건 분명히 ROM에 가동 범위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럴 땐 이런 걸 좀 잘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 느낌엔 아마 오른손 투수다 그러면 아마 이쪽을 위로 했을 때 좀 더 많이 벌어질 것 같고 제 느낌엔 왠지 예. 반대일 그런가? 수도 있어요. 반대일 수도 예, 있나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내회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일 그렇죠. 수도 뭐 있어요. 외회전이든 내회전이든 뭐, 예. 뭐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네요. 예. 예. 근데 좀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으면 그렇죠. 가동성에 뭔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1.5배 이상이면. 그러니까요. 이러면은 또 이제 코치님들은 또 그런 게 또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되게 어리석은 좀 너무 예. 큰 질문이긴 한데, 예. 누군가 어느 코치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해도 뭐 이거 예. 어깨도 이렇게 하면은 이 차이도 근데 많이 나고. 사실은 이거를 해가지고 가면 이제 저 같은 경우로 보면 여러 개를 봅니다. 첫 번째 흉추의 가동성, 견갑골의 안정성, 어깨 여기의 문제 이걸 같이 다 보거든요. 그렇지. 어깨나 팔꿈치만 또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다 봐야 되는데 그냥 전문적이진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이제 좀 해야 될 게 이거 많이 해야 되고요. 네.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책에 보면 이 책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가벼운 덤벨 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Y자로 들기 뭐 예, 이런 거 예, 있잖아요. 예, 이렇게 옆으로 들기 네. 예, 그런 거 운동하고 음, 오픈북 엑서사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책장을 열듯이 이렇게 흉추를 돌리는 거예요. 네, 누운 자세에서 옆으로.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누워서 허리를 돌리잖아요. 네. 사실은 허리는 많이 안 돌아가요. 음, 회전이 일어나는 이 스파인에서 척추에서의 부위는 흉추예요. 흉추를 돌려야 돼요. 허리를 돌리지 말고. 흉추라 하면은 이제 이 약간 배꼽 위 쪽. 그렇죠, 예, 그렇죠. 배꼽 명치 위쪽. 예, 위쪽에. 명치 위쪽. 예. 예. 거기를 돌려야 됩니다. 목 아래. 예. 그러게 거기에 이제 회전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는 뭐 혹시 선수들이나 부모님들도 이제 무조건 야구 선수라면 뭐 TV 보면서 악력기만 잡지 마시고 좀 방금 맞아요.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리고 그런 가벼운 동작들 뭐 이런 거라든가. 예.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사람들이 야구 선수 하면 어깨 많이 다치니까 어깨 운동, 팔꿈치 운동 이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갖고 방금 말씀드린 견갑골 주변 근육, 뒤에 날개뼈 주변을 강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흉추 가동성 운동이 되게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어디까지 가 있냐면요. 이것만 할 게 아니라 고관절, 다리뼈와 골반이 만나는 데 있죠. 거기에 가동성이 중요합니다. 투수의 경우 예를 들면 오른손잡이 투수다. 그러면 이렇게 와인드업에서 앞으로 내딛는 발, 스트라이드 하는 발이 왼발이잖아요. 네. 오른손잡이는 왼발의 고관절. 왼손잡이라면 오른쪽의 고관절이 안으로 회전되는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걸 늘려주지 않으면 허리에도 부담이 올 거고 그런 것과 이 팔의 부상과도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여기만 운동할 게 아니라 고관절의 회전 운동 그걸 많이 놓치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걸 좀 많이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증상이 드러나는 걸 가지고 꼭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인식을 그쵸. 잘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예. 지금 증상이 나타나는 데가 어깨지 그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건 다른 부위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예방을 위해서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관절의 가동성 운동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네.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일단 저는 교수님 말씀 듣고 일선 학교에 계신 특히나 좀 이렇게 초등학교 리틀 레벨에 좀 코치님들이 아까 그 교수님께서 좀 소개해 주셨던 그런 몇 가지 어깨나 팔꿈치 쪽에 어떤 가동성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시간도 보니까 뭐 별로 안 걸릴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그냥 예. 생각나실 때마다 좀 날짜를 정해놓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그것도 좀 부담스러우시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 좀 해서 뭔가 빨간 신호가 들어온 거를 좀 발견해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저는 일단 그래도 공 던지는 것 자체는 좀 멈추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런 경우에는 제 전공의 시각으로 보면 네. 이렇습니다. 이 움직임 패턴이라는 거잖아요. 네. 움직임이 이제 만약에 어디가 아프거나 부상이 생기면 우리 인간의 뇌는 통증을 회피하는 동작으로 그 움직임을 바꿔버려요. 내가 의식하지 않고 원하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데 던지면 투구 폼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좋은 투구 폼이었는데 리듬이 깨지거나 메커니즘이 깨져가지고 잘못된 폼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걸 그 상태에서 계속 반복하면 이제 안 좋은 습관이 여기에 딱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움직임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로 얘기하면 그걸 버그가 났는데 그대로 계속 쓰면 계속 버그 나는 거예요. 하려면 포맷을 해버려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러려면 더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잘못된 무브먼트 패턴이 고착화되기 전에 그런
투구라든지 이런 관련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건 멈춰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빨리 고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가끔 이렇게 코치님들이나 선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던지는 거 보면 저는 아무래도 뭐 야구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 뭐 봐도 이 폼이 저 폼 같고 그런데 코치님들 중에 가끔 그런 걸 느끼시는 분이 있나 봐요. 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뭔가 딱 폼이 변한 걸 가지고 예. 뭔가 이렇게 캐치해내는 그게 이제 갑자기 어떤 선수가 폼이 조금씩 변해가는 게 몸의 이상으로 인해서 이제 그걸 보호하기 위한 어떤 무의식적인 작용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게 통증일 수도 있고 통증이 아니고 뭐 근육이 좀 더 타이트해졌다든지 아니면 관절이 느슨해졌다든지 해도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몸의 패턴이.